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고 치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무시면서 이갈이 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이갈이 원인 또 치료 또 어떤 현상들이 이갈이라고 하는지 이갈에 대해서 상담을 좀 하고요. 이 밖에도 충치 치료나 치아 발치, 임플란트, 틀레, 스케일링 등 치과 질환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상담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전화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에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계절적으로 이제 여름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치과도 계절적 질환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좀 어떤 환자가 많이 옵니까? 여름에는 특별히 여름이 문제가 돼서 오는 분들은 없는데 이제 네. 밤에 잠을 설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더워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스트레스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로 인해서 잇몸이 나빠지거나 또 턱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죠. 네, 요즘 장사도 안 되고 네.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스트레스 받아서 이 스트레스 받으면 잇몸이 그렇게 뜨고 네네. 아프고 안 좋다 그러는데 네. 그런 것들도 다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스트레스는 잇몸뿐만이 아니라 전신에 다 영향을 주니까요. 네. 스트레스가 많으시면 면역이 많이 떨어져서 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 건강의 일단 첫 번째 시작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이갈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언니가 그렇게 뿌듯 잘 갈던데 어떤 경우에 이갈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넓은 의미의 이갈이는 밤에 이제 잠을 잘 때뿐만이 아니라 네. 낮에도 꽉 물고 있으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이제 포함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갈이는 수면 시에 나타나는 행위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장 문제가 되는 요인으로서 치아의 이제 비정상적인 마모, 그다음에 진행성 치주 질환, 그다음에 씹는 근육의 통증과 기능 이상, 턱관절 질환 같은 걸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이 이갈이가. 그래서 그냥 밤에 이갈이 하는 게 어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면 치아 자체의 문제에서 턱관절까지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조금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갈이는 보통 어렸을 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성인들도 합니까? 네, 일단 소아부터도 이갈이를 하는데 보통은 소아의 이갈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냥 성장 과정 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제 병적인 이갈이로 보는 거는 보통 10대부터 많게는 3, 40대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요. 그 이후로 이제 노령화가 되면서 조금은 줄어든다고 보고 있어요. 옆에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아주 뽀드득 앓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네. 이갈이는 그러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갈이를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된 건 아니에요. 워낙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근데 보통은 이제 부정교합이라고 하죠. 이랑 이가 잘 맞지 않아서 생기는 부정교합이라든지 아니면 얼굴이나 관절 형태 등과 같은 형태적인 문제도 있지만 요즘은 이런 것보다도 사회 심리학적인 그러니까 스트레스 같은 사회 심리학적인 요인이라든지 또는 이제 병태 생리학적 요인, 잠을 잘 못 잔다거나 아니면 간질이나 파킨슨 같은 그런 뇌신경계에 장애가 있다거나 또는 흡연, 음주, 카페인 같은 이제 약물에 의한 그러면 수면이 방해가 되거든요. 면역도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갈이가 발생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유전적인 이유 등이 있다고 하는데 유전적인 얘기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치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고요. 이갈이 관련이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거나 또 잇몸 질환, 충치, 또 스케일링, 임플란트, 치아 발치, 또 여러 가지 잇몸 통증 좋습니다.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원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원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이갈이를 할 때 입안에 이제 치아가 좀 고르지 못하다든가 이런 지역적인 영향이 좀 있습니까?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말씀드렸던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고 또 비정상적인 턱에 있는 근육들의 활성화가 가장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흡연이나 음주, 카페인, 약물로도 이런 증상들이 올 수 있다고요? 네, 정량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건 아닌데 비흡연자에 비해서 흡연자가 아마 2배에서 5배 정도 이갈이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과도한 음주 같은 경우에도 딱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하루 한 잔 이상의 술을 꾸준히 마시는 분들이 좀 더 이갈이가 많다. 그리고 이 보통 분들도 일을 갈 때와 안 갈 때가 있는데 술을 드시면 그렇게 일을 간다고들 많이 하시거든요. 술 먹고 주무실 때. 네네. 특히 그때는 이갈이도 하지만 코골이도 심해지고 그러니까 어떤 수면이 패턴 자체가 깊은 잠을 못 자고 얕은 잠을 자면서 이를 갈고 코를 골게 되거든요. 근데 이갈이는 애들이 이 가는 증상들은 옆에서 본 것 같은데 어른들이 이를 간다는 거지? 네. 아무래도 이제 어른하고 아이하고 비중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빈도수를 따질 수는 없는데 일단 그 문제 요인이 된다는 건 아무래도 어른 쪽에서 많죠.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를 갈아서 이가 닳더라도 결국은 영구치가 새로 나니까 당장의 문제는 안 되고 또 성장하면서 그런 이갈이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성인의 이갈이는 이미 과도해진 그 근육의 힘 때문에 이를 많이 갈게 되고 한 번 다른 영구치는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계속 갈게 된다면 안에 있는 신경 조직이 노출되면 염증이 생겨서 신경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치아가 부러지거나 깨지거나 하면 나중에 심하면 뽑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렇군요. 결론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인에서의 이갈이는 조금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갈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수면증의 무의식 증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를 가는지는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환자분들이 모르세요. 그럼 이를 본인이 가는지 안 가는지는 어떻게 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가끔 가다가 본인이 이 가는 소리에 깨시는 분들이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옆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줘서 아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은 잘 모르지만 이제 치과에 와서 저희가 보면 치아가 마모되어 있다거나 전체적으로 깨져 있다거나 또는 씹는 근육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다거나 이런 게 보여지거든요. 본인이 이를 갈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이가 아프다던가 잇몸 질환이 이상 증상이 있다든가 이런 증상들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가 뭔가 뻐근하다든지 턱이 안 벌어진다거나 그러면 밤새 이를 갈거나 꽉 물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은 잘 모르니까 본인 소리에 잠시 깨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만은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이 고통이지. 그렇죠. 본인은 이것이 병이라고 생각지 않을 것 같고 꼭 이걸 치료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못 느끼세요. 이게 불편한 건 없으니까. 그런데 이를 계속 갈다 보면 결국은 치아 자체 손상과 치아가 손상됨으로 인해서 턱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제 나아가서는 그런 턱관절 질환이 전체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하시는 게 좋은 거죠.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치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치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훈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지금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원주치과 김영호 원장 모시고 치과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갈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이갈이 외에도 수면 무호흡증, 자면서 주무시면서 이갈이 하는 경우, 또 틀니라든가 스케일링, 여러 가지 치아 발치, 충치 모두 좋습니다. 치주 질환도 좋고요. 어린이 치아 관리도 좋고요. 네, 치과 질환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의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가는 증상을 치료하지 않고 또 본인은 잘 모르고 또 혼자 자다 보면 옆에서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계속 이런 증상이 있다면 어떤 다른 질환을 좀 유발할 수 있다든가 어떤 다른 증상이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치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치아끼리 맞물리는 거잖아요. 이갈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치아에 그 씹는 면이 마모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교모라고 하고요. 네. 이제 맞물려서 닳다 보면은 치아 안에 있는 치수, 저희가 흔히 말하는 신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통증이 이제 유발되거나 또 찬 음식을 먹을 때 시린 증상이 유발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교모가 많이 심해지면 그 신경 치료까지 해야 되고 결국은 이제 크라운이라고 하는 보철 치료까지가 필요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씹는 면이 닳지 않고 오히려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부분, 저희가 그것을 치아의 목 부분이라고 해서 치경부라고 하는데 거기에 마모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치경부 마모는 사실 양치질을 과도하게 옆으로 하는 행위를 했을 때 마모가 될 수도 있지만 씹는 힘이나 비트는 힘이 강해지면 거기서 깨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치아 이외에도 치아 자체가 힘을 많이 받으면 치아 옆에 있는 뼈 쪽에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가 안 돼서 잇몸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과도한 힘 때문에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치아가 흔들리거나 씹을 때 아픈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를 꽉 물고 이렇게 비트는 이갈이의 행위로 인해서 턱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턱 관절뿐만이 아니라 관절 주변에 존재하는 근육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두통까지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분들이 불면증에 시달릴 수가 있겠죠. 불면증. 네. 그 이가는 소리가 아주 고통이더라고요, 네, 듣기에는. 네, 저도 한번 겪어봤는데 네.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게요. 네. 이게 어렸을 때 잠깐 이런 증상이 있다가 치료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어릴 때 아주 소아일 때 이갈이는 음. 보통은 해결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성장하는 사춘기, 네. 그다음에 성장이 완료된 20대 초반에도 계속 턱까지 음. 이갈이가 남아 있다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죠.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치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지금 치과 질환 관련해서 치료 중에 또 여러 가지 증상, 이상 증상이라든가 또 충치, 그냥 뒀을 경우 통증도 있고요. 또 스트레스 요즘 많이 받으면 잇몸 질환 뜨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또 붓기도 하고 그냥 두시기보다는 치료가 좀 필요한 부분일 텐데요.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어린이 치아 관리 관련해서도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의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갈이는 어떤 기준으로 좀 진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본인은 모르지만 같이 네. 잠을 자는 가족이 말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가 아프다거나 또 턱이 아프다거나 입이 잘 안 벌어진다거나 두통이 있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으면 일단 밤에 이를 많이 갈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이갈이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로 혀나 볼 쪽의 점막에 치아의 모양이 이렇게
찍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아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보인다거나 그다음에 비정상적으로 전체적으로 치아가 많이 마모가 됐다거나 또는 귀 아래쪽에 있는 씹는 근육 그다음에 옆에 머리에 있는 씹는 근육이 많이 커져 있다거나 그리고 턱 관절이 불편하다거나 또 그 외에도 치아나 아니 보철물이 깨져 있다거나 치아가 특별히 양치가 안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이 흔들리는 치아가 있다거나 그러면 힘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니까 이갈이의 기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어금니인데요. 네. 떼운 게 떨어져가지고 치과에 갔어요. 네. 그런데 그 떼우는 수준이 아니라 씌우라래더라고요. 네. 막 시큰거리냐고 그래서 그때는 거리더라고요. 근데 그 주겸으로 닦으면은 뭐 괜찮다고 또 누가 그래서 주겸으로 막 닦았더니 안 시큰거려요 이게. 네. 근데 이게 될 수 있으면 치아를 뭐 보존하는 게 저는 그 원해거든요. 네. 이거를 씌우지 않고 떼우는 방법으로 해도 되나요? 일단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떼어서 해결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크기의 충치라면 뭐 떼어서도 해결되겠지만 이미 치아가 구조적으로 많이 깨져 있거나 썩어 있다면 치아를 보존하고 싶다면 오히려 보철 치료를 하시는 게 치아를 보존하는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씌우거나 그러면 네. 아무래도 거기를 이렇게 갈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니를 많이 해서 네. 나머지 부분은 안 건드리고 싶은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런 생각은 많이들 하세요. 네. 그래서 앞니를 자기 이제 치아가 아니니까 그래도 남아있는 치아를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렇게 주겸으로 닦아보니까 쉬지 않은데 떼울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거는 안 될까요? 네, 일단 상황을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라서 일단 가까운 치과에 가서 다시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장은 내일을 안 깎고 보철을 안 한다면 내일을 보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을 놔두고 오래 사용하다 보면 결국 깨지게 된다면 이를 금방 뽑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0세 시대니까요. 치아는 오래오래 쓸 수 있다면 더 좋은 거니까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치과 선생님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치과 김용옥 원장 모시고 치과질환 관련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2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치과질환 관련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화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상담입니다. 6240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남편 지 이를 때운 지 10년이 됐는데 때운 부분이 좀 빠진 상태라고요. 통증은 없지만 간혹 피가 나긴 하는데 나중에 뽑고 임플란트를 한다고 하는데 아프지 않으면 그냥 둬도 될지 요 문자 상담인데 전화 받고 네. 상담 말씀 듣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는 이 위에 안에 이가 좀 아팠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낫는데요. 그 아프던 그 이 위에 한참 위에 올라가서 그 끝에 가서 이렇게 불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물렁물렁하지 않고 딱딱한 게 뼈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나오는 수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일단은 딱딱한 게 뼈인지 아니면 뼈를 뚫고 나온 염증인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지금 전화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치아가 아프다가 이제는 아프지 않고 염증이 생겼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염증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거기가 그렇게 아프진 않는데 네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거기가 단단한 게 이렇게 불어났어요. 네네네. 그랬는데 콩알보다 더 크게 불어났는데요. 네. 거기가 이렇게 만져보면 물렁물렁하면 거기가 뭐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라도 들었으면 째고 빼나면 되는데 이게 제가 만져보니까 그런 상태가 아니고 단단한 게 딱딱하면서 네네. 거기가 불어났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런 게 나올 자리인지 아닌지 그걸 잘 몰라요. 일단 뼈가 그렇게 며칠 안 돼서 갑자기 불어나는 경우는 없으니까. 아니 며칠 아니고요. 몇 달째예요. 몇 달째 계속 점점 커지고 있나요? 예. 일단은 뼈가 그렇게 과증식하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요, 어머니. 일단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건데 제 생각에는 일단 얘기만 들어서는 치아 뿌리 끝이나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거기가 불어나오는데 좀 단단하게 불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치과 가셔가지고 필요하면 신경치료를 받던지 또는 잇몸 치료를 받던지 해서 그 고름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 너무 오래 놔두시면 오히려 더 크게 부어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오늘이라도 치과 가셔서 진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원주 치과 김영옥 원장 모시고 치과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네, 6240번님의 문자 상담. 때우니가 빠졌는데 통증은 없지만 간혹 피가 안 난다고요. 네. 나중에 뽑고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당분간은 그냥 둬도 괜찮은지라고 일단 물어보셨어요. 떼운 자리가 빠져서 피가 나는 건 아닐 거고요. 네. 떼운 자리는 떼운 자리대로 있을 거고 피가 나는 건 아마 잇몸이 안 좋아서 피가 떼운 게 나시는.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떼운 자리에서 그쵸, 피가 그게- 날 수는 없죠. 치아에서 피가 나진 않을 건데 아마 주변에 잇몸이 안 좋아서 피가 날 수는 있고 뽑을 생각이라는 게 이제 의사 선생님의 진단인 건지 아니면 환자분 본인의 생각인 건지 다 달라지겠지만 네. 본인의 생각이라면 일단 빨리 치과 가서 안 뽑을 수 있으면 안 뽑을 수 있게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우선일 것 같고 네. 만약에 뽑아야 된다는 것이 의사 선생님의 진단이라면 너무 오래 방치하면 오히려 주변에 뼈가 더 많이 녹아서 나중에 임플란트 하기가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뽑아야 되는 치아라면 빨리 뽑아서 향후 임플란트를 하기에 더 좋은 뼈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일단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고 뽑아야 되는지 또 떼운 자리 다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4067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임산부라고 하셨습니다. 충치가 있는데 뜨거운 거나 찬 음식을 먹을 때 통증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치료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치료는 당연히 가능한데 네. 지금 문제는 차고 뜨거운 거에 민감하다는 거는 신경 깊숙이까지 충치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치료 받고 보철치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치과 한번 근데 보통 가보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마취를 해야 되니까 아마 그래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예, 임산부시니까요. 네네. 일단은 임산부 자체가 마취를 받고 그다음에 신경치료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세요. 다만 임신을 했을 경우에 초기, 중기, 이제 말기로 나뉘게 되는데 네. 처음 1개월에서 3개월은 초기로 보거든요. 이때는 태아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치과에 오래 앉아 있거나 이제 어떤 스트레스 받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 그다음 말기에는 태아가 커져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임산부의 저혈압이 유발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치료받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마취는 상관없습니까? 마취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치료가 가능하지도 않은 원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치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치주 질환이라든가 또 충치라든가 또 치아 발치라든가 또 틀니, 스케일링 등 치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갈이 진단을 받았다면 어떻게 관리 또 치료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치료를 위해서는 네. 근본적으로 아예 이 이갈이 없앤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 치료를 해도 계속 이갈이 합니까? 네, 이갈이는 생길 수가 있고 대신 이제 이갈이 횟수를 줄인다거나 네. 이갈이의 강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이갈이가 유발될 수 있는 증상 및 징후를 치료하고 상담 전화 먼저 받고 네네네. 네, 말씀 듣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그 남자들 보면 거의 50대 넘어서 멀쩡하던 이가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막 너무 아파서 그냥 빼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고 보면 당뇨가 있으신 분이 그러는데 그 흔들 때마다 막 계속 빼버리니까 그 방법 당뇨에 걸린 분들 그 어떻게 치아 관리.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네. 당뇨가 있으시면 아무래도 면역이 떨어졌을 경우에 그 세균에 대한 저항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금방 잇몸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꼭 잇몸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치과 내원하셔서 스케일링 받으시고 필요하면 잇몸 치료도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양치를 스스로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으셔서 주기적으로 치과 내원하셔서 검진 받는 게 가장 일단 우선입니다. 네. 약을 먹으면서 뭐 좀 예방하거나 더 진행되는 것을 또 일단은 잇몸을 당뇨가 있으면 네. 잇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가 빠지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급속하게 염증이 진행이 될 수 있어요. 빠르게. 그렇기 네. 때문에 환자분들은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뼈가 빨리 녹으면서 이가 갑자기 흔들리고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당뇨가 없으시면 내 몸 자체가 저항을 하면서 천천히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안 되는데 당뇨 자체가 있으면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저항이 없기 때문에 빨리 염증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 일단 첫 번째는 당뇨약이 필요하다면 꼭 드시고 당 수치 관리를 꼭 잘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치과 검진도 중요하고 양치도 중요하지만 전에 제가 방송했던 뭐 구강 유산균을 좀 같이 복용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그 외에도 다른 문제가 있다면 그것들을 같이 조절해 나가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전신 질환과 구강 부분을 같이 조절해 나가는 게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리가 좀 특별히 네. 필요한 부분이군요. 네. 그 당뇨가 있으면 이 치아가 급속도로 막 흔들리고 빼지는 경우가 네. 면역력이 약해져서 균이 막 발생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약을 먹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당뇨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는 경우? 저도 좀 당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당뇨약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당 수치가 얼만큼 이제 잘 조절이 되느냐. 그래서 정기적으로 내과 가셔가지고 당화 혈색소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운동, 식이요법 같은 걸 병행해 주시면 큰 문제가 안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이갈이 치료 말씀 듣다가 말았죠. 어떤 치료 또 관리가 필요할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요인들을 일단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음주, 흡연, 카페인 섭취 같은 걸 좀 줄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밤에 잘 때 이갈이가 심하신 분들은 밤에 끼는 장치, 저희가 스플린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합 안정 장치를 껴서 치아랑 치아가 과도하게 맞물리는 것을 방지해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평상시에도 내가 낮 동안에 이를 꽉 물고 있는 습관이 있다거나 그렇다면 그것을 스스로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끔 의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컴퓨터를 한다거나 여성분들은 설거지, 뭐 집안 청소, 남자분들도 뭔가 집중할 때 이를 꽉 물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무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네. 꽉 물는 순간
씹는 근육들이 계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활성화될 수가 있죠. 네. 그것을 물지 않도록 좀 행동 조절. 근데 본인이 잘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무의식 중에 그런 증상, 이를 네. 악물고 있다는 증상.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면 오늘부터는 이라는 이 발성을 생각을 하시면서 윗니 네. 아랫니가 네. 내가 붙이고 있지 않는지를 꼭 이렇게 의식하시면 또 금방 좋아질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야 정상이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가볍게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네. 본인이 한번 내가 치아가 어떻게 떨어져 있는지 붙어 있는지 한번 의식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과도하게 근육이 심하게 비대해져 있는 분들은 네. 그 근육에 보톡스 맞는 걸 권해드려요. 그래서 아, 근육 보톡스. 자체가 네. 힘이 빠지게끔 만들어주는 거를 일단은 보톡스를 맞으시면 근육에 힘이 많이 빠지니까. 그 보톡스를 어디 잇몸에 맞는 건가요? 아니면 귀 밑에 이제 깡 씹으면 아. 귀 밑에 쑥 튀어나오는 근육이 있거든요. 네. 거기도 맞고 그다음에 눈썹 옆에 측두근이라고 해서 씹을 때 쓰는 근육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네. 부분에 이제 보톡스를 맞게 됩니다. 그게 치료 방법이라는 네, 말씀이시죠. 뭐 수술하거나 그런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뭐 한다거나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만약에 보톡스를 맞아서도 근육이 비대한 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네. 근육 축소술이라고 하는 수술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뭐 가급적이면 안 맞으셔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수술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 보톡스 정도로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시간이 한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요즘 날씨 관련해서 스트레스도 받고 덥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잇몸 또 치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스스로 양치질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한데 네. 뭐 나는 하루에 5-6번씩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두 번을 하더라도 일단은 잘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그렇죠. 잘한다는 거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과 오셔서 꼭 상태 체크를 하시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치를 하는 횟수도 중요하지만 언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333? 네. 일단 식사 후에는 꼭 하셔야 되는 거고. 네. 3분 이내인 그렇죠. 거죠. 3분 이내에. 네. 그리고 자기 전에 꼭 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려요. 자는 동안에 입안에 세균이 많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녁 식사하고 양치를 했더라도 네. 자기 전에 보통 우리가 뭐 한 7시 식사하면 잠은 뭐 11시, 12시에도 그렇죠. 잘 수 있으니까 네네. 자기 전에 한 번 더 그렇죠. 하는 것이 네.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에 구강 세균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치하시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밤새 생긴 세균들을 닦아낸다는 느낌으로 식사하시기 전에 양치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죠. 그럼 보통 우리가 한 5번 정도는 해야 5번을 많이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식사 후, 점심, 저녁 식사 후, 그리고 자기 전 그렇게 되니까 5번, 그렇죠. 3분 동안. 네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치과 김용욱 원장 모시고 치과질환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안흥한의원의 이옥충 원장 모시고 한방질환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